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사퇴했습니다. 예. 이종섭 대사도 곧 귀국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황 수석 결국 사퇴했고요. 논란의 보도가 나오고 엿새 만입니다. 지금 언론인 그 회칼 테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5.18 관련 그 발언이 부적절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좀 더는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이종섭 대사도 조만간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죠. 오는 25일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있거든요. 네. 이 회의 참석자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그 경기도 안양 거리 인사를 나선 자리에서 최근 있었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지금 뭐 도피가 아니다. 공수처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당에서도 즉각 귀국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오자 그 민심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네. 귀국한다고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건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정부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서 귀국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퇴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또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물론 그런 해석도 합니다. 얼마 전에 임명돼서 출국한 인물을 다시 부른 거니까 사실상 귀국과 사퇴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또 여당 내에서도 원론적으로 대통령실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안은 본질은 뭐냐면 해병대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죠. 그리고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외압 의혹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전혀 해결된 게 없거든요, 아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귀국이 해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들도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켜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인기를 얻었던 시점을 한번 돌아볼게요. 그러면 그때는 그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펼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됐고 대선까지 후보가 됐고 대선에서 이기는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그 뭐 검사가 가졌던 공정의 가치가 지금은 어떤가? 이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안은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의혹이 바로 그 핵심인데 이를 조사하던 박정훈 대령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사건의 꼭대기 그 대통령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2800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누가 걸었느냐. 맞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주가 조작 의혹은 대통령 본인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대통령 본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더 국민들은 더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야권에서 이 사안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올라가다 보면 그 정점에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까지 봐야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이종섭 대사는 출국하면서 그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종섭 대사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방부를 출입했었지만 그 어떤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군인들이 상당히 명예를 좀 중요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평생을 군에서 복무하고 장관까지 여기만 인물이 지금은 뭐 런종섭, 뭐 도주대사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본인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가 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핵심인데 이게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 무능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공수처가 존재감을 살짝 드러내고는 있습니다. 이 대사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 즉각 반발하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이런 설립 취지가 좀 얼핏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돼야 되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공수처법 3조 3항을 보면요.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서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침해되는 소지가 있는지 이 부분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가 법률에 명시된 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2차 윤한 갈등, 당정 갈등 벌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비례대표 추천 순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또 그 비례대표를 정하는 절차는 시스템 공천을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봉합됐다고 봐도 되는 걸까? 이 부분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거는 좀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두가 급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총선에서 지면 큰일 납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3년이나 남았는데 총선에서 지게 된다면 국정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국면을 극복해왔고 또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공천 갈등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일부 상승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좀 힘이 딸리는 게 보인다. 이런 뭐 해석들이 나오는데 악재가 터졌을 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로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성토하고 나섰고 중도층 표심이 날아갔다. 서울 의석 다 내주게 생겼다. 비서실장도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그 친윤계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의 갈등이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비례대표 명단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도태우 후보, 장해찬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것까지 더해서 지금 이 모든 게 쌓여온 것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좀 다른 보도를 보면 이철규 의원이 한 위원장한테 특정 인사들의 비례대표 공천 이제를 요구했다. 순번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채널A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현직 공영방송국 사장 그리고 호남 출신의 보수 논객, 방송인 출신 전직 당 대변인 등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핵심은 뭐냐면 민주당에 비해서 비교적 조용했다고 보여졌던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왜냐하면 먼저 이 의원이 요구했다는 것을 보면은 현직 공영방송국 사장이 이렇게 갑자기 현직에 있다가 정계에 진출한다? 이거 되게 부적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그 비례 후순위 24번을 받고 항의성 사퇴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윤심이 들어간 거라면 당의 일은 당이 하고 정부의 일은 정부가 한다라는 원칙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비대위원 2명이 들어가 있고 또 이 비례 명단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인물도 있습니다. 네. 골프 접대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공직자 취소됐고요. 또 아파찬스 논란의 뭐 중심에 선 인물도 있습니다. 또 호남 홀대론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한 위원장 입장, 이철규 의원 입장 모두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국민의힘 공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음 예. 공천이라고 나왔던 게 무색해지고 있는데 네. 이철규 의원이 오늘 다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배후에 누가 있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책임하에 공천이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월권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한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 월권이고 잘못된 걸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 미래가 다른 당이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내막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본인은 이 비례 공천 발표 과정에서 취재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한 위원장도 전화를 안 받고 장동혁 사무총장, 뭐 공관위원장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천 요구라고 한 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앙금이 또 네. 예사롭지 않아 보이네요.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순번 확정을 했고요.
1번에 이주영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낙점이 됐습니다. 예. 82년생 여성이고요. 소아 청소년과 그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소아 응급실을 지킨 의사입니다. 2번은 천하람 최고위원인데 뭐 다 잘 아는 인물이죠. 그리고 3번은 문지숙 항노화 바이오공학과 교수입니다. 과학자고 이분이 그 치매, 항노화 등 고령화 부분에서 그 최고 권위자로 소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소아과 현장을 지킨 의사, 고령화 전문가 눈에 띄고요. 현재로선 이 세 인물이 유력한 당선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곽대중 대변인인데 1974년생이고 편의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이자 정치 칼럼니스트고요.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입니다. 저출산 대책 전문가입니다. 네. 그리고 천하용인 멤버 중에 한 명인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은 6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7번에는 정지연 변호사, 동물권 인식 개선에 기여한 변호사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8번은 보건사회연구원 출신인 광노성 교수가 최종 확정이 됐고 9번엔 박경애 전 공군 소령, 이분은 여성 최초로 공군 사관학교 생도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 10번에는 조성주 전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 근데 이 명단 발표 놓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인물은 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당 지도부 인물이 좀 빠졌는데 김철근 사무총장, 김용남 정책위의장 이 지도부가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양자 의원이 적극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 양정숙 의원과 이창한 전 반도체 산업회 상금 부회장도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약간의 반발이 있는데요. 양양자 원내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그 오늘 최고위에서 처음 비례대표 순번을 확인했다. 첨단 과학기술 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철근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명단 발표 후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열 부총장도 여기까지랍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내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만난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고요. 내일 박 대령 재판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용산 군사법원 인근에서 접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확실하게 좀 개혁신당의 노선을 보여주는 만남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2030 세대가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부모 세대에게도 좀 민감한 이슈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 11일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전혀 불안감이 아니라 편안함이 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개혁신당 지금 비례 순번이 발표가 됐고 본격적인 선대위를 띄운다는 구성입니다. 네. 이 선대위로 전환한 후에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 관계자로부터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들이 사실 인지도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인물들이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아서 개혁신당의 아젠다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